적용학습 4강 가봅시다. 4강 토론이고요. 일단 읽어볼게요.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지나간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너네 학습지에서 한 내용과 같은 반대신문식 토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토론 한번 가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교 그 프린트에서 학습지에서 배운 것들은 토론을 볼 때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냐 이거잖아. 일단 쟁점 파악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찬성 측의 주장과 반대 측의 주장, 거기에 따른 근거, 그리고 순서, 입론, 그치? 그 다음에 반대신문, 또 상대편의 입론, 또 반대신문. 그런 다음에 뭐 2명씩이면 그걸 번갈아가면 3번 더 반복하고, 그 다음에 반론을 하는데, 수특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입론 하나까지밖에 안 나가, 대부분. 그래서 양측의 입론과 반대신문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지문 한 개상.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회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뭐냐. 첫 번째가 논의의 배경을 제시했죠. 우리가 요즘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논제가 나왔어. 그래서 논의의 배경과 논제를 제시해주고 발언 순서를 제시해주는 거야. 어디서부터 뭐 하세요? 누구부터 뭐 하세요? 이거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발언이 끝나면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토론에 따라 사회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요약해주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확인 질문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이 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가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안내한 대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죠. 뭐 이게 논제잖아, 논제는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형태로 되어 있지, 긍정으로.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의무투표제가 기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가 되겠지. 왜? 찬성 측에서 개혁이니까. 찬성 측에서 말하는 게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럼 얘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 근데 정책에 대한 논의니까 얘는 논제 중에서도 무슨 논제에 해당한다?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는 거야. 어떤 정책을 피자 말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투표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의무투표제의 개념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했죠. 지금 바로 내일 모레가 뭐예요? 대선이죠? 투표권 있는 사람 있어요? 하러 갈 사람들이 있죠? 카메라 앞에서 물어볼 거야? 누구 찍을 거야? 누구 찍을 거야? 이 색이야? 아니면 빨간색이야?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무투표제 개념 먼저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투표권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찬성 측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논의의 배경은 나왔니 안 나왔니? 논의의 배경은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 그냥 지난 시간에 안내한 거야. 안내해서 요번식 한 건데 왜 하필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의의 배경은 없어. 논의의 배경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고 대신 정책 논제를 제시해 줬고,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준 거고, 순서를 정해 준 거죠. 찬성 측 입론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찬성 측 입론이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러면 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찬성 측 입론입니다. 여기는 찬성 측 입론. 찬성 1. 자,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지. 이 사람 이게 주장이야.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쟁점 하나를 굳이 따지자면 의무투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쟁점이? 나중에 파악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토론에서는 항상 주장이 있으면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반대신문에서는 그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따지거나 그 근거의 어떤 신뢰성 또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의 적절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야. 가봅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의 권위는 선거권을 지닌 이들의 동의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의 권위는 바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권위를 준다는 거지. 그런데 저조한 투표율로 마무리되면 선거의 당선자가 민의를 대표하는 자로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지. 이건 뭐에 문제를 삼냐면 지금은 자유투표제란 말이야. 투표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아. 그래서 자유투표제에 대한 문제점인 거야. 자유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거지. 야, 투표율이 너무 낮아. 국민의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이 과연 정당성을 얻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정당성을 어디서 기초했다고 보는 거니? 선거권을 지닌 사람들이 동의를 많이 해야 하면 정당성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지 정당성을 가질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자유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의무투표제가 아닌
자유투표제로 선거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라고 나와있지. 근데 요거 말고 정당성이 없다 말고도 여기 밑에서도 쭉 자유투표제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죠? 읽어볼게. 유권자의 과반은커녕 전체 인구로 따지면 소수라고 여겨질 정도의 지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거야. 자유투표제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 첫 번째. 이게 근거 1이고, 다음 또 그 당선자는 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쉽습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투표를 저주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발을 받기 쉽다는 거야. 이게 자유투표제의 문제점이야. 세 번째, 정책의 빌미가 되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데 난점, 어려운 점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했지. 자, 여기서 주장은 뭐라고?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하다. 이거야. 이거의 근거 첫 번째, 자유투표제는 문제점이 많다. 이거야. 그 첫 번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근거 1, 얘가 근거 2야. 여기가 자유투표의 문제점이 근거 1이고 의무투표제의 기대효과가 두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그러면 의무투표제를 하게 된다면 유권자들 대다수의 한 표 한 표가 실제로 반영되어 결과로 나타난다면 의무투표제를 한다면 투표 참여자로서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 두 번째, 마음을 모아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야. 왜 필요하냐? 자유투표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필요하냐? 의무투표제를 하면 이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투표로 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자, 의무투표제가 왜 필요하냐? 이건 우리의 권리이자 곧 의무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공직선거법 제6조 4항에는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권자 대다수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가 찬성 측의 입론. 의무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하다. 근거 첫 번째, 자유투표제 문제점. 근거 두 번째, 의무투표제의 기대효과. 근거 세 번째, 투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딱 정리가 됐죠?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 세 가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 또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입론 나왔으니까 반대 측에서 뭘 해야 되겠니? 반대신문을 해야 되겠지? 우리 반대신문 배웠어. 반대신문은 일단 첫 번째 문제 삼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 뭘 문제 삼? 첫 번째, 신뢰성을 근거 삼는가? 신뢰성. 그 근거의 자료가 믿을만한가? 신뢰성. 두 번째는 뭐야? 이거 손가락 좀 위험해. 두 번째는 뭐? 타당성. 그 근거가 마땅한가? 타당성, 적절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절성. 또 공정성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 자, 그럼 반대신문 가볼게요. 사회자가 안내해 줍니다.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 자, 봐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야. 상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너 의무투표제를 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아? 라고 상대편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신문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했지? 의문 형식으로 하는 거야. 물음 형식으로. 그래서 반대신문 여기도 물음 형식이 있고 여기도 뭐가 돼? 물음 형식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찬성, 정당성이 네, 맞습니다. 라고 말해. 정당성은 투표 결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당성이 투표율로만 얻어지나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떠밀리듯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도 많을 텐데 그러한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에게 정당성을 찾을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야, 투표를 많이 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 근거에 대해서 이 근거가 뭐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유권자도 많을 텐데 그러한 선거에 당선된 당선자에게 정당성을 찾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됐죠? 그 다음 가볼게. 그랬더니 찬성일이 반대신문에 답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의무투표제는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조사한 자료죠. 다른 나라 사례죠. 브라질에서는 의무투표제 도입 이후 정치적 토론이 더 활발해졌고
정치 참여 역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브라질 얘기를 했지. 그럼 얘가 또 걸고 넘어야 되죠. 그 자료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이건 무슨 성에 해당하지? 야, 그 자료가 우리나라 실정이 맞아? 이거 우리 그 학습지에서도 비슷했죠. 이건 뭐에 문제 삼는 거지? 공정성, 신뢰성, 적절성. 셋 중에 뭐에 해당하겠냐? 적절성에 해당하겠지. 얘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가. 봐.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고 사전투표제 도입 후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만이 미안. 여기 잘못 여기 선생님 여기 브라질 투표와 관련된 다시 쏘리.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 도입하여 운용 중이고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만이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죠? 보시나요? 그러면 의무투표제가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의무투표제만이 있다고 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다른 것도 있지 않냐 이거야. 사전투표도 있고. 찬성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투표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만큼 횟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얘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인데 여기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웠죠. 그리고 우리나라 투표율이 전 연령대에 고르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걸 해결 가능한 게 뭐다? 의무투표제는 이 문제도 뒤에 넘어가면 의무투표제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 그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의무투표제를 하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지 않다라고 했지.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라는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뭐가 되겠니? 바로 전 연령대에 고르게 높지 않는 문제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찬성 측 입론이 되겠죠. 그 수업 외적인 거지만 투표는 반드시 하는 게 맞아요.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래는 어떻게 돼? 선생님은 투표를 반드시 하라고 하잖아. 근데 찍을 사람이 없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돼? 투표하지 말아야 돼? 선생님 투표 안 하는 것도 저의 선택이고 저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은 투표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누굴 찍던 간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투표라는 건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사냐면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살아요. 즉 대중의 투표를 먹고 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득표율이 많이 나올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런데 10대, 20대 아이들이 투표율이 되게 낮아. 막 20%, 30% 이래. 그렇잖아. 그럼 내가 다음에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걔네들의 표를 별로 의식하지 않아. 야, 쟤네를 위한 정책을 실컷 펴봐야 걔네 투표율 10%, 20%야. 쟤네 정책 말고 투표율이 높은 뭐 50대, 60대 이쪽을 공략해야 되겠지. 그때는 투표율이 60%, 70% 나오잖아. 그럼 걔네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할 건 누구를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니네의 투표율이 올라가고 다음 선거철에 들어오면 10대, 20대 아이들이 투표율이 높구나.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그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약집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은 10대, 20대를 위한 정책은 없어. 왜? 정치인들이 니네를 무시하는 거야. 어차피 니네 투표 안 하니까. 그러면 니네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니?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를 만들더라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야지 바람직한 사회가 만들지 않겠냐? 니네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도덕 시간이네, 도덕 시간. 다음.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입론해 주겠습니다. 반대측의 입론이요. 이 반대측의 입론은 의무 투표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겠죠. 자, 가볼게요. 반대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래서 반대측의 입론이 나옵니다. 저희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죠. 자,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투표율은 당선자의 정당성을 우려해야 할 만큼 저조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는 뭐야? 우리나라 자유투표제는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뉘는 지점인 거야. 아까 우리가 학습지에서 봤겠지만 첫 번째는 쟁점이 나누는 첫 번째가 심각성이야. 이걸 해야 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가? 우리가 배웠던 건 뭐 가뭄,
이런 것들을 할 만큼 심각한가? 여기서는 뭐야? 의무투표제를 해야 될 만큼 지금의 투표율이 심각한가? 한쪽에서는 심각하다고 했고 여기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쟁점이 갈리는 거야. 첫 번째 쟁점이 갈리는 부분 이렇게 심각성.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겠죠. 자. 우리나라 투표율은 당선자의 정당성을 우려해야 할 만큼 저조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다죠. 또 가볼게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지난 두 번의 투표율이 80% 육박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 67%였는데 이 수치는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뒤처지는 편도 아닙니다. 지금 체제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우니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이죠. 이 사람 주장, 의무투표제는 필요 없다. 왜? 의무투표제, 우리나라 투표율이 당선자의 정당성을 우려할 만큼 저조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수치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근거 첫 번째, 정당성을 우려할 만큼 투표율은 낮지 않다. 이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의무투표제의 문제점을 갖다 놉니다. 가자. 오히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크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유권자가 물리적인 강제나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표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의무투표제의 문제점. 두 번째 근거죠.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투표율이 심각하지 않다. 두 번째, 의무투표제는 문제점이 있다.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정치인과 정책이 따를 만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것으로 정당성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납득시키고 유권자 인정을 받는다면 유권자는 자연히 투표장으로 올 것입니다. 라는 거야. 지금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는 거야?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투표율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 둘, 이것도 선택이다니까 다른 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 거야. 그죠? 셋, 마지막으로 앞선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은 브라질의 예를 들었죠. 브라질에서는 의무투표제를 존속할지를 두고 지금도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브라질 사례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무투표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야. 자, 브라질의 한 정치학자는 후보의 공약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 때문에 선거의 질을 높이려면 차라리 자유투표제가 낫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브라질 한 정치학자의 견해까지 해서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투표할 필요는 없어요. 왜? 첫 번째 근거 저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의무투표제가 오히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정책이 따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게 좋아지면 당연히 투표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의 사례와 한 정치학자의 견해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렇게. 이게 반대측의 입론입니다. 다음, 찬성 측에서 반대신문 해주세요라고 했죠. 이제 반대신문 찬성 측입니다. 반대신문. 자, 가자. 말씀 중 투표율에 대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분석자를 토대로 하신 것이 맞나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를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출처가 선거관리위원회 분석자료에 따른 거 맞냐? 이렇게 말한 거죠. 출처를 재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를 보았는데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로 높았지만 연령대 등 투표율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투표율이 약 56%로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향이 이어진다면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연령층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출처 중에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세부 내용만 다시 제시한 거야.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세부 내용을 제시했죠. 아까 보면 각 연령대로 투표율이 다르다고 했잖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의무투표제라고 찬성 측에서는 얘기했었거든. 어쨌든 이렇게 자꾸 의문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씀하신 연령대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기는 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표 한 표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해당 연령대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그러면 항상 수특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끝이야. 뭐 다음은 한 줄이 더 나와있다면 다음 주 뭐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 측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나와. 그것만 나오고 딱 끝나. 지면상.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쟁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쟁점을, 문제를 보면 사전에 안내를 해줘요. 이 쟁점이 이 두 가지라고. 투표는 자유인가 의무인가 이게 나와있죠. 찬성 측은 투표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투표는 의무다. 반대 측은 자유다라고 말했죠. 두 번째 쟁점은 의무 투표제가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아까 물어봤지. 한쪽은 정당성을 확보한다. 딴 쪽은 확보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사전에 안내된 쟁점이니까 이거는 알아두면 좋고 적어두는 게 좋겠죠. 이거 적어주세요. 적었어요. 그 앞에 거 하나 가져가. 그 보라색. 다 적었어요? 그러면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야. 다음은 토론 시작 전에 청중에게 안내한 토론 쟁점이다 라고 했죠. 이 토론 쟁점 아까 두 개. 청중이 이를 참고하여 양측 입론에 대해 이해하느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쟁점 1이 투표는 자유인가 의무인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는가 안 되는가잖아.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봐. 그냥 보면 실수가 생기니까. 자, 여기서 보자. 투표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쪽은 찬성 측이야 반대 측이야? 이걸 안 써놓으면 나중에 선택지보다 헷갈려. 투표는 자유다.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측 반대 측? 반대 측. 그렇지. 얘는 반대 측. 의무인가 얘는 어디 측? 얘는 찬성 측. 이렇게 되겠죠. 써놔야 돼 미리 항상. 그 다음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는 확보된다는 측면도 있겠고 확보가 안 된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면 확보된다는 측면은 어디 쪽입니까?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여기 찬성이고 여기는 뭐가 되고? 반대. 이렇게 됩니다.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누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쉽게 나온다는 거야. 1번 가보자. 찬성 1은 쟁점과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역할을 규정한 법률조항에서 투표를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일단 문제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푸는 것도 좋단 말이야. 찬성 측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쟁점 1과 관련해서 쟁점 1, 투표는 자유인가 의무인가라고 했고 얘네들은 규정한 법률 조항에서 투표를 의무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무 투표에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이 뒤에 거 맞죠? 이것만 봐도? 그럼 본문에서 이거 찾아야 되겠지? 자, 찬성 1이라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이거? 살짝 넘겨보면 되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 어떤 조항이에요? 법률 조항? 법률 조항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 조항 한번 읽어줘봐. 찬성 1에서 공직선거법 제6조 사항에는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다음 2번 찬성 1은 쟁점 2와 관련하여 자유투표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로 들어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겠군. 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자유투표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로 들었대요. 자유투표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은커녕 전체 인구로 따지면 소수라 여겨질 정도의 지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예로 들었죠.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얘도 맞죠. 3번 가볼까? 반대 1이죠. 반대측이에요. 정당성이 확보, 의무투표제를 도입해도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투표는 자유이다. 이쪽이에요.
쟁점 1과 관련하여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 여부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국가가 대다수라는 점을 들어 의무투표제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겠군. 반대 1이니까요. 의무투표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건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료 중에서 반대 1이니까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여부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국가가 대다수라는 점,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본문에 안 나오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몇 번? 3번이 되겠죠.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반대 1 가볼까? 반대 1은 쟁점 2와 관련해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특정 국가 상황을 언급하며 의무투표제를 도입해도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유권자들이 생긴다고 보겠군. 어느 나라를 예를 들었죠? 브라질의 예를 들었죠. 브라질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까지만 해서 답은 나왔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본문에다 얼마큼 체크를 잘 했느냐.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 지문들을 우리가 다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찾는 문제고, 문제가 좀 바뀌더라도 항상 찬성 측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정해놓고 가야 돼. 반대 측의 입장도 먼저 정해놓고 가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도, 이 문제까지만 풀어볼게요. 찬성일의 입론에서는 하면 바로 찾아가야 되겠지? 화법과 작문에서는 진짜 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 손으로 다 짚어봐야 돼. 선택키를 볼 때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자꾸 흔들려. 눈에 보는 위치가. 그래서 뻔히 보이는 것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손으로 다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찬성일은 입론에서 찬성일 쪽에 손이 가 있어야 되겠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의 권위는 유권자 다수의 참여와 동의에서 비롯됨을 들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냈군. 찬성일은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왜?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동의에서 나온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정당성이 확보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되네요. 이렇게. 자, 이 반대 1은 입론에서라고 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대 측의 입론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해결이 필요할 만큼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얘는 근거의 첫 번째 근거죠. 그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하진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맞네요. 3번 찬성일은 반대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반대 측이 반대 신문한 거야. 그러니까 찬성 측 입론 밑에 달려 있는 거겠지.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투표율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찬성일의 입론, 그 다음에 반대 측의 반대 신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반대 신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 우리 아마 페이지 우리가 체크한 거 맨 마지막 줄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다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게 되겠네요. 얘도 맞습니다. 다음 반대 2는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라고 했어. 그럼 어디야?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이라고 했어.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투표율을 제고하면서도, 투표율을 높이면서도 의무투표제보다 공정한 방안이 이미 시행 중이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반대 2은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이니까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이잖아. 그지? 응? 그럼 어디 나오겠니?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입론 앞에 거 나와서 두 번째 거 나오겠어.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잖아. 그러니까 찬성 측의 입론, 거기에 대한 반대 2의 반대 신문,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보면 투표를 제고하면서도 의무투표제보다 공정한 방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본문에서 보면 여기란 말이야. 반대신문이란 말이야. 여기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는 올라갔다고 보는 거야? 연구 결과는 올라갔다고 보는 거지. 근데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그래서 6번에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당성과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방금 했던 문제는 4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풀어봤고요.